자,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본 분들 많은데 이번에 처음이었나? 좋습니다. 그 10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107페이지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오늘 중요한 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인데 107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의무 소멸 사유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소멸 사유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샥 효력이 없어지니까 부가권의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고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아니죠? 죽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피상속인 이 세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납세의무 소멸 사유 아닌 거요 부가 철회요. 그래서 뭐 고의서를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다시 이제 확인해서 거둬들였다가 철회했다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도 소멸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 같은 것도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보시면은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높이로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 해서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되었고요. 지방세 지척기간은 10년, 지방세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이고 무신고 7년이고 기타 5년입니다.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에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5년입니다.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5년이고 그 다음에 국세가 이제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이고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에 소멸시효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데요. 납세고지, 독촉, 압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그래서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 청구, 이렇게 납세고지 이런 식으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중단하면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5년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랬죠?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데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무슨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제기 중인 기간, 하여튼 무슨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 어떻게 하고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배웠는데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건데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신고기한 지난 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 통지 전까지,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죠?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이제 정정하는 신고고요. 뒤늦게. 그 다음에 또 그 수정신고도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경정 통지 전까지,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청이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이제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이제 추가된 내용이 결정하고 지자청이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요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어떤 건 하여튼 납세의무자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납세의무 확정은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청이 어떻게 할 때 결정하는 때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무신고가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해주고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내 수동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 수동신고하면 20% 감면. 또 1년 초과 2년 내 수동신고하면 10%, 50, 20, 10%. 예, 이렇게 감면해주고요.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둘 다 그 신고에 관한 거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같은 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권리구제요. 이의신청 제기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의신청은요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심사청구도 하고 심판청구도 하고 둘 다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이거 안 했나요, 우리가? 네? 권리구제 안 했어요? 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자, 넘어가고 다음에 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죠? 합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다 보니까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명이든 공동명이든 취득세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또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현황부과고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취득일 현재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취득세 과세 유체는 특별지방시도, 특광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유체가 되는데 하여튼 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유체가 되니까 그냥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 어떤 거 들어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요. 위탁자,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죠.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현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았다고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 취득이고 그래서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 이런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해서 과세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취득으로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상속 중에도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됩니다. 지난 수랑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 양도소득세는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 근데 양도소득세는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차기항설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또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잖아요.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봐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가 되는데, 이때 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 법인 설립 시는 처음에 혼자 부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소윤산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요,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합니다. 법인 설립주의 40%, 20% 추가 취득해서 60% 됐다. 몇 프로 과세? 60%예요. 근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요때는 몇 프로만? 10%.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랬죠? 증가분만.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 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과점주주의 최고 비율이 70%, 그 다음에 60%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2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몇 프로 과세합니까? 과점주주의 최고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70에서 80 늘어난 몇 프로만? 10%만 과세합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자, 이전에 과정을 생략하고 과점주주의 최고 비율이 80%였는데 60%로 줄었다가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80에서 70. 이때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공부했고. 근데 다만 과점주주 또 이런 경우도 또 공부했어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 그래서 60, 40, 70% 된 경우 몇 프로 과세합니까? 예? 그 이전에 과정을 생략하고 60, 40, 70% 된 경우 몇 프로 과세요? 10%. 과점주였을 때의 비율과 다시 된 비율 60에서 70 비교해서 몇 프로만? 10%만이에요. 근데 요거는 근데 만약에 70, 40, 60% 된 경우는요. 납세 의무 없다고 그랬죠?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70, 60 비교했을 때 증가가 없을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공부했고. 다만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 단 한 주라도 주식을 보유했어야지 아예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 만약에 빵 프로 70 이런 경우에는 자 70% 과세하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요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주주 1인 구합과 친족강 특수강자 합치니까. 근데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해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X입니다. 차기양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차기양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납세의무자예요? 아니면 가설한 자예요?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하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되는데, 이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예요?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런 거.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조합원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또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에 수입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요거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기계나 차량에 시설 대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자 등록한 경우라도 누가 납세의무자냐? 시설 대여업자지. 자,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다. 이런 거. 지입차량 같은 거예요. 지입차량 같은 것은 지입차주가 납세의무자 된다고 그랬죠?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명의자가 아니라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래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원칙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본다, 간주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그죠? 대가관계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유상취득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제 세율을 또 보겠지만 이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부담보 증여 공부했어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담면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자, 우리 양도세에서 기본 이론 배우신 분들은 자, 증여자 한테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잖아요.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앞으로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뭐였다?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5억에서 3억 뺀 채무 인수액 이외 부분, 2억 부분은 뭐래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 5억에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자 무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무상 취득으로 보고 그죠? 예.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자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 취득으로 자 근데 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자가 아닐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중에 있다 그러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채무 인수할 시 객관적으로 입증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자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럴 때 종전 직무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 사람부터 늘어난 사람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는 뭐로요? 자 상속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하는데요. 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까 했었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 원칙 언제입니까 여러분? 계약상 잔금집이에요. 근데 계약상 잔금집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등기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집일로 한다 아닙니다.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집일 취득 실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죠.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수, 공판, 법의 경우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단 이때 판결문에서 졸린 것 같았지? 판결문에서 판결문에서 잘 듣고 있는 건가? 걔 잘못 짚었네 내가. 자 좋습니다.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항의하겠는데 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물 좀 먹고
자, 화해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해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수공판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그러면 그 법인 장부에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급. 그래서 하여튼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이런 날이 전에 등기를 먼저고요.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그 다음에 저를 고개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지급이래요. 사실상 연부금지급이래요. 사실상 연부금지급입니다. 연부 취득은 요 규정 취득 시기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 즉 면세점 적용될 때는 연부 취득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입니까?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어느 때 취득 시효한다?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 상속개실. 유증은 유증개실 이런 거. 자, 물론 이런 전에 이제 등기를 하면 먼저 하면 등기이고요. 또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한 경우에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에 취득했다. 취득 시기는 언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다거나 이제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 소유권 이전 방식이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이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다음 날 빠지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정법 같은 법령에 있어 재건축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거. 자, 그래서 28회 때 다음 날 쏙 빼서 출제했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고 빨리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지방세 기한후 신고 및 수동 신고에 관한 설명.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 20일 심화과정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니까 지방세 기한후 신고 및 수동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분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언제요?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2번에 보니까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 틀렸습니다. 자, 1개월에 기한후 신고했을 때가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고, 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입니다. 100분의 20.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정답이고. 3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동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이건 무신고 아니에요.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받을 수 있고. 4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범위에는 포함되고 전세권이요. 아니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등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이 되죠. 다만 건축물의 부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대상이죠. 여러분들 잡종지는 모든 토지 대상이잖아요. 승마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회원권 중에서 대상이 됩니다. 얘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소유권 이해 권리. 3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개인 간 매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그 계약상 잔금지bil 또는 잔금지bil 전에 등기를 이해한 경우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원칙 계약상 잔금지bil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2번 법인 간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bil이다.
법인이 계약에 일방 당사자일 때, 물론 정확하게 하면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간에 이 계약에 일방 당사자일 때 객관적 취득, 사실상 잔금지급이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키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부동산 오늘 또 보겠지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요거 취득 시기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질. 요거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시도 보시면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언제? 상속 개시. 5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할 때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자, 근데 사실상 사용이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 그죠?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날이고 뭐 이런 거. 4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X죠? 요거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3번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된 후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나 부견내 재분할이 있다거나 등등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지만요. 3번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대가가 입증되니까. 5번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교환은 대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넘깁니다. 5번 문제 보시니까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25회 시험 때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경우, 자,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번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단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아니고요. 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요거죠,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상식으로 보는 경우고, 5번이 이제 배우자 직계존속 간 이외, 자, 부담부증의 경우에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죠? 잠깐 넘기지 말고 시바타도의 할머니의 시 하나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요.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못한다고 주눅 들고 오고 공부했다고 그냥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이론 과정은 기본서 이론 과정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벌써 완벽해지면 좀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론은 헷갈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론을 공부하고 숲을 보면서 가다 보면, 자, 그러다 보면 하고 까먹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이 압축하고 비교하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서 살아 연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쭉 과정을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107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제 5절 과세 표준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107페이지 보니까 제 5절 과세 표준인데 작년에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지만 뭐 또 서술형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바로 오늘도 또 교재를 통해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5절 한번 봅니다.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뭐 이런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우리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세금 계산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고요. 자, 세금 계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때,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자,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죠. 그럴 때 과세 표준이 취득세 같으면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이에요. 취득하는 가격이, 취득 가액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물론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나 건수 같은 게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원칙 부동산 가액,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신고납부,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결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자 결정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재산가액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에서, 즉 과세 주체가 이것을 자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취득세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이 과세 표준이 되느냐?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요거 기초과정에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이론까지. 자, 1월달 강의를 꼭 듣고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자, 세법은 일단 시간 없으신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은 1월달 그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부분까지 강의만 듣고 오시면 그러면 뭐 3, 4월 과정 바로 따라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고 오실 당부드리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그랬죠? 국세에서 뭐라고 그래?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할 때 항상 뭘 근거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고, 그걸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표준액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되는데 그게 주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요. 요거. 자, 그랬을 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결정되는 경우요. 납세무자가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해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하면 우리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지자체장이, 과세관청에서.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가 요거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지방세 과세 이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은 대개 시가의 뭐 7, 80%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그 공시가격 반영률을 좀 높이고 있고 그런 것 뿐이지, 높였던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것은 그래도 뭐 한, 55%, 45%, 55%, 60%, 70% 이렇게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 뭐 토지 같은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뭐 3, 40%밖에 안 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요 정도 시가의 7, 80% 선에서. 근데, 납세무자가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자, 과세권자는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표준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청에 다시 무엇으로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청에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취득세 계산할 때 또
언제나 항상 있잖아요. 언제나 항상 이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요거는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은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죠. 그래서 객관적 취득 제2에서 나왔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객관적 취득 어떻게 배웠어요? 국수, 공판, 법의 경우요. 다만 이때 이 판결문에서 판결문에서 화해, 그 다음에 인락, 그 다음에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여기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조소상으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 하여튼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적정된 판결문은 객관성이 있으니까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잖아요. 국가로부터 제가 지자체로부터 시가표준액 1억짜리 부동산을 7천에 취득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그 취득가격이 객관적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시 취득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공매나 수입에 의한 것도 이렇게 입증이 되고, 공매나 경매. 자,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7천에 경락이 됐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7천만 원.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경락이 됐습니다. 이게 공매에 넘어갔어요. 경락된 가격이 7천만 원이다. 취득세 과세 표준 뭐로 합니까? 7천만 원. 이런 거로. 자, 법인장부 입증되거나 이런 것들. 하여튼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인데 과세 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 제출하고 했죠. 신고서 제출하고 또 검증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하고 검증까지 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어떻게 외웁니까? 저를 보세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아까 봤어요.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에서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도 객관성은 있지만 한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개인간 유상 취득의 경우 객관성이 있다고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사실상 잔금지급, 계약상 잔금지급이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느 때는 똑같은 개인간 거래인데 어느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계약상 잔금지급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거 이런 게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신고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은 있지만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예? 아까 문제도 나왔잖아요. 자,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자,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 검증받은 취득 이거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지역이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였는데 대형 국책사업 유치된다고 소문나서 땅값이 한참 올랐습니다. 이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산정고시가 됐는데 이게 무산돼 가지고 다시 땅값이 내려갑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맞다. 한참 땅값 올랐을 때 그때를 반영해서 대형국책사업 때문에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표준액 산정고시 되는데 그 이후에 무산돼서 더 가격이 낮아졌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시가 편익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 가격을 취득세 뭐로 한다?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뭐로 합니까?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일반적 거래와의 비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또 교재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요. 뭘 기억하면 스토리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예외적으로 그런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한다. 언제나 항상 근데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 그렇다. 어떤 경우냐?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제외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상취득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무상으로 취득했다.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빵원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다시 빵 되니까 무상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잘 보셔야 돼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했을 때 아싸 국수공판법 나왔다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결국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자 법령에 얘기되어 있어요. 무상 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요거 원칙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하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자 무상 취득했는데 시가편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상 취득은 판례나 예규에서는 시가편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교재를 한번 볼게요. 107페이지입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며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편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1번 일반적인 과세 표준 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결론이요. 밑줄이고 본문도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밑줄입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여기도 밑줄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해서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이잖아요. 자, 근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건 뭐냐? 올해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면 얼마? 8억 원. 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연부금액 X입니다.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X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되는 경우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 밑줄입니다.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리고 시가편액이 뭔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토지건축물 이외에 그 이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편액 결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시가편액 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넘어가고 109페이지 양가로 3번을 봅니다. 109페이지 양가로 3번을 보니까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예요. 보시니까 다음에 취득이요. 밑줄입니다. 가로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중에 자, 두 번째 줄도 밑줄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양도세에서 이번 이제 순환에 배우는데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 부당하게 계산됐어요. 자, 그러면 부당하게 계산되는데 그래서 그 계산을 자, 관할 세무상에 이제 부인하는 경우인데 자, 그럴 때 그런 사실상 가격을 그때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무상 취득과 함께. 나중에 자세히 또 배웁니다. 하여튼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에 대해서 계속 미출입니다. 신고 또는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 금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그러냐? 다음에 취득이라고 했는데 어떤 취득?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요. 경매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요. 시가 수익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되었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보니까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판결문이란 뭐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석정된 판결문을 말하며 여기 비출이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정식 재판 전에 조정 절차 속에서 또는 재판 중에도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109페이지 맨 아래 보충 판결문 등 그 보충에서 3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상의 공매 처분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경락가격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 경매의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 경락가액을 자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분액에 관계없이요. 밑줄이고 1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고요. 핵심 정리 과세 표준 비교했죠? 요것도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 잘 봅니다, 여러분. 자, 먼저 보세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세 제출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취득 시기는 둘 다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유상 취득의 경우 둘 다 어느 때를 취득이 필요한다? 네, 계약상 장지변.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신고 가격인데 그 신고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해. 부등호 표시를 보세요. 그럴 땐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거고. 근데 신고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됐어요. 그럴 때는 원칙 신고 가격이니까 과세 표준 뭐로 해? 신고 가격이요. 그래서 신고 가격이 1억 2천, 시가 표준액이 1억. 그럼 뭐로 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한 가격 1억 2천이요. 자, 이런 식으로. 즉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일반적 거래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어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그래서 그 신고가액의 부등호 보세요.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한다 할지라도 뭘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과세 표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봤는데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이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뭐예요?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요.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은 과세상 물건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좀 이따 이제 봅니다.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그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뭐냐? 지금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금방 오늘 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하고 동법 중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잖아요. 국수공판법 부. 그 다음에 4번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자 무신고한 경우는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의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얘네들은 객관성 없는 서류들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신 서류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객관성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처음 오신 분은 정신없었겠지만 좀 빨리 제가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요 내용들은, 요까지 내용은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이라든가 1, 2월 기본서, 우리가 기본이론 과정이라든가 지금 2번 계속 반복해 찾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1페이지 보충 내용 있잖아요. 사실상 취득가격 보험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뭐 계산 문제가 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근데 어떠간에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또 공부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보험이라든가 특수한 경우 이제 이런 거래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세율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